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금요일은 취업 고민에 대한 찐 카운슬링을 하는 시간이죠.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해커스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기는 오는데 네. 이번에 좀 간격이 좀 길어가지고 그쵸. 지금 이제 말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뵐 때는 좀 간격이 좁지 않을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쌤? 일단은 뭐 네. 소소하게는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좀 약간 네. 목소리가 좀 그럴 수 있는데 네. 양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이 좀 대기업 시즌이에요. 네. 가장 핵심적인 시즌이라서 제가 해커스에서도 어쨌든 대기업 관련된 현장 강의랑 인강이 좀 메인이라서 요즘에 진짜 뭐 정신없이 강의하고 촬영하고 이런 게 제일 많았던 것 네. 같고, 그리고 원래 해커스에서 제가 이제 따로 유튜브를 찍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을 지금 만들려고 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도움을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이제 개인 채널 홍보까지 하시고 근데, 계십니다.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이제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그럼 너튜브에서 뵐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뭐 네. 지금 다른 데서는 뭐 여기저기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 자체 채널을 좀 뒤늦었지만 만들어 볼까 고민을 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준영쌤과 함께하는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와 취업 독보적 카페 1위죠.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요.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께는요. 상담은 물론이고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아이디 북범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24살 남자 전문대생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세하게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의 스펙은 전문대 졸업 제과제빵 전공이라고 합니다. 어학점수 일본어 능력시험 N1이 있고요. 자격증으로는 ITQ, 한글, 워드, PPT, 전산회계 1급, 제과제빵 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경력사항과 뭐 대외활동, 공모전 이런 기록은 없는 것 같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군대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입사 희망 회사나 부서는요. 대학 전공이었던 베이커리 쪽이 아닌 직군을 취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받고 싶은 조언은요. 새로운 것을 또 배울지 언어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 자격증을 살려서 관련 직업으로 취업을 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잡다방 사연자분은 대학 전공이 제과제빵이지만 이 베이커리 관련 직업의 그 취업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잡다방에 많은 사연이 올라오지만 권쌤이 특별히 좀 이분의 사연을 신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제가 이분 사연을 딱 제가 이제 픽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물론 이제 약간 어렵고 이제 약간 절실한 그런 것들이 많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올라온 사연들을 보니까 약간 그래도 일정 수준을 좀 이뤄놓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형태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분은 약간 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많은 고민을 한 것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원에서도 보면은 전공을 이제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가고자 하는 사실 이 상황이 그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너무나 그 사람의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가장 성공 모델이라고 봤었던 그 학생들의 모델을 좀 설명을 드려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려보려고 픽했고, 그리고 이분만 댓글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은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조언도 해주는데 이분만 댓글이 없어서 그것도 조금 제가 그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각했던 좀 것 쓰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권쌤이 보기에 이분의 지금 현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군대 전역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여기 제일 기쁜 일이고요. 이분 보면은 이제 제과제빵 전공이라는 거, 그다음에 일본어 능력시험 N1 어쨌든 최고 등급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이 전공을 살린 자격증들, 그다음에 뭐 전산회계 굉장히 좀 골고루 다방면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산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2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어학 실력에 있어서 특히 일본어라고 하는, 뭐 일본어가 굉장히 특이한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토익이나 이게 좀 우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일단 강조됐다는 거,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해서 이 두 개를 뭐 다 살릴 거냐, 하나 중을 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두 개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갈 것이냐인데, 제가 좀 이분도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저희가 대면에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러면 여쭤보고 싶기는 한 것 같아요. 제과제빵 전공을 물론 살리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기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왜 살리지 않게 된 것일까? 그 배경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많은 이쪽을 살려서 시도를 한 끝에 뭔가 본인이 좀 뭐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그런 게 있으신 건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시도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거에 관심 뭐 약간 이 정도인 건지 따라서 이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그냥 요거는 제가 초반에 드리고 싶은 조언이 제과제빵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해보신 게 아니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만한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아닌 직군에 취업을 희망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제 존중할 만한 거긴 한데 혹시라도 그냥 약간 그냥 좀 아닌 것 같아. 요 정도라면 제일 확률이 높은 건 어쨌든 간에 전공을 살리는 게 어쨌든 확률상은 제일 높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함께 고민은 해볼 수 있는 상태인데 뭐 제일 중요한 건 회계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일본어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걸 좀 희망하시는 거 아닐까요? 좀 다른 직종으로 돈을 빨리 좀 모은 다음에 차리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은 베이커리를 다시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약간 그렇게 읽혀서 그래서 그 배경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물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긴 해요.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가 좀 재능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 이게 좀 있겠지만 하여튼 전공에 대한 부분도 끝까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창업 생각 있으신 거라면 돈을 또 왕창 또 잘 버시길. 근데 이분이 좀 언어 자격증을 살려서 좀 취업을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언어 스펙 중에서 이 언어 부분을 살리는 것은 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일단 언어는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학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 어떤 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언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 사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공기업 혹은 뭐 스타트업 어디도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진출이나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선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JLPT를 가지고 계신 건 물론 여기에 토익이라든가 토익 스피킹 같은 게 같이 있었으면 조금 더 폭발적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로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이제 먹고 산다로 가는 거잖아요. 언어로. 그러면 사실은 언어를 잘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정도란 말이죠. 내가 막 번역을 막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품이나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판다 이런 관점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냥 수출입 중개 우리가 무역 일반 업무 이렇게가 있어서 뭐 번역은 아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자신감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해외 영업이냐 아니면은 이 무역과 관련된 일반 업무냐 정도가 언어를 살렸을 때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영업이나 이 무역 일반 쪽으로 이제 가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좋을까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명확히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일단 좀 학력적인 허들도 약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는데 좀 그걸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압도적인 언어 역량을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대 출신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국내에 계신 분들도 와 진짜 주변에서 야 진짜 이 언어는 얘가 제일 잘해 정도의 평가를 들으시는 분들이 경쟁을 하는 왜냐하면 그쪽 바이어를 말로써 글로써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어휘나 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까지도 안 되시지 않을까 이런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써진 걸 보면 그런데 이제 무역은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역은 자격증 취득하고 또 실무에서 하시면 딱 그 실무에서 요구되는 형태의 지식이나 언어 실력만 있으시면 충분히 자리 잡고 이직하고 확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말씀드리면 해외 영업은 불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역 일반은 너무나 우리가 사실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역 쪽을 조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역 쪽으로 가려면 이분은 좀 어떤 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될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역 관련해서 지금 해명이 사실 잘 되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무역 직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류나 유통 관리사 관련 자격증 뭐 된다면 이제 무역사 자격증까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스펙은 포워딩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개회사, 무역 중개회사에서의 뭐 3개월, 6개월, 1년 사실 이 업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자격증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 이분이 지금 일본어에 대한 경쟁력이 있고 제가 이제 무역 일반과 관련된 이제 이 회사나 직무를 분석을 좀 해보면 일본어 우대 비율이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의 공고가 있으면 한 2개 정도는 JLPT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 우대로 작동하고 그러면 면접에서 불러서 이 친구가 약간 어떤 것 때문에 지원을 했지에 대해서 아마 좀
기회를 얻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자격증을 취득을 함과 동시에 네. 일본어가 우대되거나 활용되는 그 기업에서의 무역 일반 업무를 함께 지원을 해서 저는 회사 규모는 작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 규모는 이제 딱 맞다 싶은 데까지 계속 좀 이직을 해 가시는 그런 과정은 좀 네.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업무 경험이 바로 필요한데 네. 사실은 이 무역이란 건 나중에 이제 정산 이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회계 지식이 있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물론 약간 좀 몇 년 손을 놨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기업이 봤을 때는 어쨌든 회계 자격증이 또 있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학이 있어. 그다음에 회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무역과 관련된 실무 경험 진짜 작은 데서의 조그만 거 네. 플러스 이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자격증 중 하나. 물류, 유통, 무역사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하면 이게 결합이 돼서 네. 뭔가 경력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겠네요. 시작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스펙 자체로도 좀 무역적으로 그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일정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신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무역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따 마무리 때도 네. 좀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무역에 대한 부분 좀 네. 잠깐 접어놓고 그다음에 회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회계에 대한 자신감이나 관심은 없는 것으로 추정돼요. 제가 그리기는 하지만 아니신 걸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보면은 만약에 이 두 개도 다 아니고 제과 제빵도 안 살려요. 네.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가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네. 소위 말해 우리가 직업을 할 수 있는 거 저는 유일한 솔루션은 개발자로의 전직을 좀 빨리 고민하시는 거. 이거는 시점을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또 많은 학생들이 요 개발자 시장이 이미 좀 레드오션 이미 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어쨌든 취업의 현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저는 무리가 매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개발자를 네. 요구하는 게 대기업도 있을 것이고 또 굉장히 우리가 스타트업이지만 규모가 큰 데도 있을 거고 네. 이제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이렇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레드오션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인력난은 지금도 엄청나게 허덕입니다. 그래서 뭐 예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3에서 5년간은 네. 확실히 이 준비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훨씬 이 수요 공급상의 우위에 있다 이런 평가가 네.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동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늦어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다 아니야, 뭐 일본어도 아니고 회계도 아니고 다 아니야 하면은 빠르게 이 개발자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제일 좋은 점은 네.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뭐 이게 이제 아카데미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학원 등을 네.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보통 한 6에서 9개월 내에 실무에 투입을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과가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외의 선택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전공을 살리냐 아니면 무역 네. 쪽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개발자로 빠지느냐 요 정도의 선택지가 네.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회계는 아니신 것 같아서. 네, 쌤이 이제 몇 가지 선택지를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쌤 생각에는 이분이 약간 좀 취업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이 사연자분이 어떤 쪽으로 좀 취업 방향성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좀 정해져 네. 있었다. 그래서 답정 답정너 나왔다.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네. 현재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이나 요 N1을 따신 요 네. 나름의 실력을 네. 연결시키고 잘 확장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물론 우리 학생하고 네. 얘기를 해보면 그게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전 네.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에 대해서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전공과 연계가 돼 있었던 걸로 보여요. 특성화고 다니셨을 네. 때. 그래서 이것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무역사 준비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유통이나 물류관리사 중에 가장 시험이 앞당겨져 있는 것을 좀 빨리 응시를 해서 성과를 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다음에 일본어 우대거나 네. 혹은 일본이 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작은 포워딩 회사나 수출입 회사 네. 거기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아서 그러면서 계속 무역사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다시 한번 한 1년 중고 신입으로서 조금 더 규모가 큰 곳으로의 이직을 마지막으로 도모하는 그런 네. 방식이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제 전문대를 현재 졸업을 네.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셔서 또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돈을 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대학에 더 진학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또 주요 대학들에서는 뭐 물류통상이라든가 무역학과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학업을 더 이어가신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중고 신입으로 갈 수도 있지, 나중에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지, 그다음에 이 산업과 이 직무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수출로 또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과 제빵은 왜 포기하셨는가? 의문을 함께 나무만 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따로 그 댓글을 다시지 않을까. 네, 제가 그러면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달게요. 네, 좀 전체적인 이 상황과 스펙을 봤을 때 무역 관련 직무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사연자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의도나 이런 건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굉장히 제가 학원에서 저는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요. 학원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면은 학력의 고저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보통 이 상황에 놓이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표현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제가 판단했을 때 공포가 되게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아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공포가 있는데 보통은 그걸 넘어서는 것은 어떤 것을 일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유통이나 물류관리사 일단 시험 준비를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그래도 본인의 관심도나 집중도나 소위 말해 그런 공포가 좀 줄어들면서 그래 그다음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포와 걱정 이런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당장 오늘 내일 중으로 뭐 책을 사시던 강의를 뭐 수강을 하시던 아니면 뭐 많은 후기들을 알아보시던 실제 행위를 좀 빨리 시작을 하셔서 좀 6개월 정도 안에 좀 성과를 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힘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커스잡의 권준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취향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